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사례는 많이 봤죠? 실제로는 한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중간간제의 불능 미수를 인정했던 중요 판례입니다. 불능 미수는 결과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죠. 따라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판단 자료로서 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사정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지문이 맞습니까? 맞죠. 해설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을 비교를 해보면 이 구체적 위험설의 판단 기초는 누가 됩니까? 판단의 기초는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이지만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만 되죠. 그래서 이 일반인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상적과 구체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판단의 기준은 일반인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일반인을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 포함시키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이 두 가지 학설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자, 범위를 결의했다 할지라도 피교사자에게 있어서 다른 원인이 있어서 범행을 실행했다면 교사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자, 강도를 교사했는데 이 친구가 절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교사자인 갑에게는 절도죄의 교사로 처벌됩니까? 아니죠. 이 둘은 지금 강도할 것을 합의받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 예비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예비 음모와 절도 교사죄의 상경이 되는데 상경은 가장 중한 죄의 일죄로 처벌되잖아요. 그래서 강도 예비 음모가 더 형이 높습니다. 7년으로. 절도는 6년이고요. 그래서 강도 예비 음모의 교사죄가 됩니다. 자, 디귿번. 막연히 절도를 하라 범죄를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가 안 되죠. 안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교사가 되려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하여 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특정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교사범이 이탈이 되려면 그 전에 착수 전에 교사에 의해서 형성된 그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를 해소시켜야지 이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의 해소를 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교사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맞죠. 자, 범행 결의가 교사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결국은 교사가 실패가 됐네요. 그렇죠? 실패가 됐기 때문에 교사자만 처벌하면 되겠죠? 예비인모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형법 3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간접정범에 관한 문제로서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34조 2항이잖아요. 이거 보면 34조 2항 법조문 내용인데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해서 범죄 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정범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거죠. 자, 도구에는 그 타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3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강론에서. 자,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될 뿐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4번은 맞고요.
자, 16번 가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3번을 볼게요. 자, 지금 투약했죠? 그리고 수수했잖아요. 그렇죠? 수수한 것을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했는데, 자, 수수했으니까 일단 수수죄로 처벌하겠죠? 이 마약이나 메스암페타민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소지하면 안 돼요. 소지하면 소지했다고 처벌해요. 그래서 이 소지가 수수나 소지는 어느 하나에 흡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 독립되어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필연적 결과가 아니고 수수죄만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소지죄까지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을 보죠. 자, 절취해서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잖아요. 이때 요 문서 위조죄나 행사죄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되죠. 이것을 흡수 관계라 합니다. 7번 봅니다. 상경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1번하고 미음번인데요. 오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절도죄가 아니고요. 지우세요. 절도죄가 아니고 준강도죄로 좀 바꾸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경이 됩니다. 많이 공부한 판례라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 1번 가죠. 자, 조합 전무가 기망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치? 기망해서 돈을 받았을 때 기망해서 돈 받는 것이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이 됩니다. 미음번도 보면 지금 절도잖아요. 소매치기니까요. 그리고 경찰관을 때렸는데 경찰관 때린 것이 공직방위잖아요. 근데 그 때리는 것이 한 번 때렸지만 죄가 2개가 되는 거야. 그게 준강도이면서 그게 공직방위 되는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초병이라는 것은 군부대에서 그 보초 서는 사람 말합니다. 그 보초 서는 사람이 그 근무지를 이탈하면 수소 이탈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탈영했습니다. 직무를 이탈했죠. 그러면 군무 이탈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수소 이탈죄 하나, 직무 이탈죄 하나가 되는데 이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후라 했잖아. 후. 그래서 수소 이탈하면 수소 이탈하는 즉시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를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직무 이탈죄가 되는 겁니다. 탈영. 그래서 요거 먼저 있고 이게 나중에 있으니까 죄는 2개,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자, 3번도 많이 봤을 거예요. 승용차를 강제로 태우고 가면서 때려가지고 현금을 뺏었으니까 이게 이게 뭐죠? 이게 강제로 돈을 뺏었으니까 강도상해가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사박상을 입혔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도상해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강도상해는 끝났죠. 때려서 돈 뺏고 때렸을 상처를 입혔을 때 강도상해는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15km를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풀어주지 않고 이 감금입니다. 감금. 그래서 강도상해가 끝난 후에 별도로 이제 감금만 진행됐기 때문에 죄는 각각 있는 거죠. 이것도 경합범위 됩니다. 자리 1번. 자,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개망해서 돈을 받았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피해자들을 개망해서 돈을 받았죠. 이게 뭡니까? 사기죄가 됩니다. 그쵸? 그 후라 했습니다. 그 후에 보관 중이던 돈을 그 보관 중이던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 돈이다? 회사 돈이 된 겁니다. 비록 내가 사기쳐서 받은 돈이지만 회사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회사 돈이 됐는데 그 보관자가 이를 횡령했다는 거죠. 이것은
회사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누구가 됩니까? 원래의 피해자들. 두 번째는 회사. 그래서 피해자도 다르고 행위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경합범위 됩니다. 그래서 요 니은, 디귿, 리을은 이 세 가지는 실체적 경합이 되고 나머지 기업과 미음은 상경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선고유예 기간에 보호반차를 받는데요. 그 기간은 정해졌습니다. 1년으로. 1년 이하도 아닙니다. 딱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량을 했지만 틀렸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근데 설령 문제를 바꾸어서 1년 이하로 한다. 틀립니다. 이건 1년입니다. 무조건.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했는데 구류는 선고유예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고요. 3번을 보면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했습니다. 자,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을까? 즉 쌍집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한다는 게 판례죠. 자, 하나의 형에 대해서만 징계유예 선고하고 그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 자, 19번을 가면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음식 배달을 위해서 지금 식당에 여닫이 출입문을 밀었다 했는데 이 출입문을 밀었다는 이 부분이 과연 업무로 볼 수 있을까? 판례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뭐 배달 업무는 배달 업무 종사자이긴 하지만 이 출입문을 여닫는 것은 배달 전문업자만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손님도 열고 하다 보니까 출입문을 여닫는 부분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다쳤다 할지라도 이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단순 과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에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응급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일 때에는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혈액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하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응급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구별해 두시고 자,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소장은 현장 감독을 전담하였다는 거죠. 전담했다고요. 사장은 뭡니까? 사장은 안 하지. 그렇죠? 전담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장은 마지막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판례입니다. 자, 도급락이 나와 있는데 도급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했습니다. 구체적 지시 감독 하였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어떤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것이 오합니다. 엔드가 아니고 1번이 있거나 2번이 있다면 둘 중 안에 하나만 있다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없더라도 1번만 있으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출제 잘 되는 판례입니다. 20번
답은 3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실력으로 회수하려 하자 폭행하였다면 강요죄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그냥 단순 폭행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 자,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강요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판례죠. 3번 최신 판례인데, 주택댐은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였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강요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판례입니다. 자, 인질강요죄에서 상대방의 인질은 포함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 했습니다. 해방 감경 규정의 효과는 임의적 감경이죠. 면제 없습니다. 감경입니다. 임의적입니다.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21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거짓말 했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위계가 된다 했죠? 그쵸?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조심하시고. 2번을 보면 단지 기억 형성만을 실패를 해요. 그게 이제 알코올 블랙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판례가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블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은 기억만 못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름 끊어진 것을 우리 판례가 두 개의 종류로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 블랙인데, 이것은 그 술 마실 때 술 만취됐죠? 만취됐지만 만취된 상태에서도 내가 아파트를 간다, 술집에 간다, 놀이터에 간다, 한강에 간다, 이걸 알아요. 알아들지만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게 기억만 안 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알코올 블랙인데, 우리 판례는 그 당시 때에 어디를 간다, 뭐 내가 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는 알았다는 거야. 기억만 못할 뿐이지. 이런 상태는 우리 판례가 이러이러한 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블랙과 패싱 아웃 상태랑은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판례가 심신 장애 상태를 인정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고요. 자, 3번을 보면, 자, 간음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경우도 위계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그쵸? 판례가 바뀌었죠? X. 자, 채용을 빌미로 면접을 한 후에 지금 추행했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 단계에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자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았다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네요. 자, 22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을 봅니다. 자,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미수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범이 있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마트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러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따옴표 되어 있죠. 이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판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명예훼손을 하겠다는 고의 자체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죄가 된 판례입니다. 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게재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됐죠. 그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재만으로도 종료가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이때도 아닙니다. 이때도 아니고 게재해야 할 때 종료된다고요. 자, 4번 IXX 이렇게 얘기했다면 IXX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죠?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은 모욕죄가 안 된다고 봐요. 판례가. 답은 2번입니다.